시공구 요소 설계 피시면, 자, 우리가 이제까지 동력 전달 장치만 했어요. 동력 전달. 힘을 전달하거나 받는 장치에 해당되는 것만 했는데, 이제 치공구라는 게 이제 개념을. 근데 회사 가면 치공구 좀 많아요. 여러분들, 저 물건을 우리 어제 기계 했을 때 재료를 이렇게 물리고 있는 거 있죠? 그것도 치공구의 일종의 하나예요. 아시겠죠? 바이스에 해당되는 게. 자, 치공구에 해당되는 계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치공구는 대부분 공작 기계에 절삭 가공을 하기 위한 보조 장치로 만들어져서 사용되어 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제가 한번 그냥 유튜브로 동영상 하나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가공 동영상? 가공 동영상 보면 이렇게 틀 있는 자리에 재료를 딱 이렇게 끼워서 넣었어요, 바로.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 다음 이 틀 위치를 먼저 해놓으면, 이 자리를 0점을 해놓으면 미리 얘를 재료만 계속 갔다 끼우면 계속 0점 세팅을 하지 않아도 돼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조장치, 절삭가공의 보조장치를 많이 활용한다. 자,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게 얘네들이, 자, 또 둘로 나눠진대. 여기 중간에 보시면. 자, 치공구는 지그와 고정구로 두 개로 분리하지만, 현장에서는 뭐 지그 이렇게 쓰지, 뭐 고정구 많이 안 써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그 계열을 다 그냥 치공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그하고 고정구하고 뭔 차이냐면, 고정구하고 지그는 똑같이 재료를 이렇게 물리고 있는 상태인데, 자, 물리고 있는데, 지그는 또 뭐가 틀리냐면, 자, 공구를 안내하는 부시가 있는 게 지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정구는 재료만 그냥 딱 물리는 정도고요. 자, 우리 바이스처럼. 자, 바이스 이게 재료 물리잖아요. 우리 시식장에 보면 테이블에 얘네들 재료 물리는 거 있지. 그 외에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물리는 거 외에는 없어요. 자, 그런 게 고정구고요. 지그 같은 경우는 재료들 물리지만 얘네들 어떻게 물리는 틀 자체에 또 공구를 안냈을 때, 공구가 길면 얘들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돼? 휘잖아요. 그쵸? 그것들을 중간에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시라는 게 있어요. 그 부시를 끼워지는 형태가 있는 게 지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그 아시겠죠? 이거 조금 이따 그림 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몽땅 두 개 다 이렇게 크게는 나누지만 그냥 무조건 다 거의 지그, 그 다음에 뭐 치공구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품질을 조금 유의하기 위해서 특수 공구를 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요것들은 뒤에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치공구의 정의에 해당되는 것들에 보시면, 치공구는 제품에 있어서 필요한 제조수단으로 공작물의 위치 결정과, 자, 위치 결정 어제 우리가, 자, 바이스 제가 그저께 열어봤을 때 보면 여기 요만큼 살짝 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물릴 때 나중에 또 실상 가서 보시면 이게 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딱 끼우는 위치가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위치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데나 그냥 쭉 놓는 게 아니라 얘네들 이게 바이스가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턱이 조금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자리만 딱 끼우게끔 위치 결정하는 자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결정과 그 다음에 공작물이 움직이지 않게 어떻게 얘네들 레버에 의해서 얘를 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제품에 해당되는 호환성, 경제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기구 장치로 지구와 고정구로 분류한다. 자, 그 다음에 앞전에 동영상처럼 얘는 틀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얘 틀은 기계 테이블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재료를 자 계속 껴놓고 가공하고 또 빼고 껴놓으면 어떻게 돼요? 같은 위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일률적으로 공차 범위가 똑같아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손으로 깎으면 이런 게 없었으면, 턱이 없었으면 그냥 이렇게만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만 놓고 얘네들이 이렇게 물렸다면 여기서부터 이 거리가 어떻게 차이가 나잖아요. 물릴 때마다. 여기 물릴 때와 또 이런 식으로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위치마다 계속 0점을 계속 세팅해야 돼. 여기 물렸을 때와 여기 물렸을 때와 0점을 계속 세팅하다 보면 그때마다 어떻게 약간 오차가 생겨요. 그래서 한번 세팅을 하고 재료만 계속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면 얘네들 제품의 호환이랑 경제성 이런 것들이 조금 나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지구와 고정구 차이 아까 나왔습니다. 얘네는 명확하게는 정의하기 어려우나 사용상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른 데 가면 현장에 뭐 고정구 지그 따로 안 하고 그냥 거의 지그 아니면 다 치공구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기계 공작물의 위치 결정과 고정, 지지를 하거나 또는 공작물을 잡거나 부착하는 특수 장치로 공작물을 공구를 공작물에 안내하는 부시를 포함하면 뭐라고? 지그라고 하는 거고, 고정구는 공작물의 위치 결정과 얘네들 고정하는 근본적인 것만 하고 공구에 공작물 안내 부시가 없는 게 고정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세트 블록이나 틈새 게이지를 이용해서 공구를 정확한 위치에 안내하는 장치를 포함하는 게 고정구다. 그냥 이렇게만 바이스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또 위치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몸 세트적인 블록을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고정구라고 본다. 근데 현장에서는 여기 뭐라고 있어요?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그냥 다 모두 치공구를 지그라고 취급한다. 저 지그 갖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치공구의 사용 목적은 공작물의 장착과 장탈,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작물의 새 위치를 자세히 위치할 수 있어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제조에 경제적이다. 아까 말했듯이 제품이 이렇게 턱이 있으면, 자, 얘를 이 바이스에 해당되는 공작물을 물리는 턱이 이렇게 있으면 재료를 그냥 여기만 꽂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위치가 이거 갈 때마다 0점 위치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장착에 해당되는 것들이 좀 쉽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원점에 해당되는 거 계속 안 잡아도 되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그 다음에 정확하고 신속하기 때문에 얘들 그러면 대량 생산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도 유리하죠. 왜?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치공구에서는 가공된 제품들은 모두 균일한 치사, 아까 말했듯이 같은 위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오차 범위가 거의 비슷하다 그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물렸을 때와 여기 물렸을 때 계속 0점을 세팅하다 보면 위치 오차가 차이가 생긴다. 아시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균일한 치수 호환성에 조립되는 과정에서 크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숙련공을 필요로 하는 고정도의 기계 가공에서 치공구를 사용함으로써 비숙련공이라도 쉽게 작업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턱이 이렇게 있는 자리에, 자, 이렇게 치공구가 이런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 아니면 이 상태, 우리 아까 드려지고 얘처럼, 자, 이게 제품이에요. 제품을 여기다 끼워 넣을 거예요. 이게 기계 장치에 올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계에 물려 있으면 나는 제품을 여기다 꽂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0점 세팅 안 해도 돼요. 자, 얘네들 이거를 물렸을 때 0점을 미리 만들어놔요. 그러면 내가 기계를 모르더라도 그냥 제품 여기다 끼워 넣는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자, 숙련공이 한 번 얘네들이 물려놓고 얘네들 0점만 만들어 놓으면 한 번만 해놓으면 그 사람이 한 번만 해놓으면 전공자가 비숙련공이 얘네들 어떻게 제품만 넣었다 뺐다 하면 되기 때문에 얘네들 시간적이나 교육 시간도 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작업이 단순해지므로 작업 시간 및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를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세팅하는 시간이 좀 줄어드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잘것없는 공작 기계라 할지라도 적합한 치공구를 사용함으로써 고가의 정도의 정밀도를 높인다는 소리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계의 잠재력을 크게 배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숙련공에 의존한 개별 작업 방식을 점수 검사를 해야 하지만 치공구를 사용할 경우 샘플 검사만으로 일부 공정에서 생략한다. 이건 뭐냐면, 자, 하나씩 따로 가공을 해요. 따로 가공하면 한 몇 개 공정자, 한 5개당 얘를 측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공장 이것들을 이 제품 나오는 것들을 하나, 둘, 셋, 5개마다 뭐 샘플 검사하는데 이 측정하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근데 치공구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그 위치가 정확하니까 이 5개에서 검사했던 걸 10개 단위로 검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일일이 버니어로 재지 말고 치공구로 또 게이지용으로 또 있어요. 게이지에 해당되는. 그럼 거기다 넣고 빼면 얘네들 그대로 그냥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공구 사용은 공정 복합이나 공정 개선을 위해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공구의 이제 3요소. 자, 치공구는 자, 기본적으로 3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3요소가 뭐라고 하냐면, 자, 치공구의 3요소는 자, 동일한 다수예요. 대량 생산할 때 치공구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대량 생산할 때. 그런데 자, 소품종에 해당되는 거는 안 해요. 소량 생산할 때는 치공구를, 왜냐면 만드는 그것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 소량 생산을 어느까지, 자, 그것도 있어요. 수량에 내가 생산하는 개수의 수량에 따라
아, 내가 100개 가공해도 작업을 조금 유리하게 하고 싶을 때는 정밀도를 주고 싶으면 얘네들 치공구가 해당되는 것들을 만들어도 되는데 그때 얘네들 제품 단가가 올라가. 근데 제품 단가가 올라가도 얘들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면 제품 단가를 낮춰야 되고 해야 될 때는 어떻게 일일이 또 가공을 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다고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공이나 조립하기 위해서 공작물의 동일한 위치에 위치를 결정해야 되고 아까 얘처럼 동일한 위치에 얘네들 어떻게 위치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 구멍에 이 제품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계속. 자, 그런 식으로 위치 결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공이나 조립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공작물에 얘네들 고정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고정이 되려면 얘 같은 경우는 고정이 어디 되냐면 이면 자, 그냥 원이었다면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돼? 이게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가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여기가 평평하게 깎였어요. 근데 여기도 평평하게 깎였어요. 여기 원보다 좁아. 이 폭이에요. 26이에요. 그럼 여기 끼어져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게 돌까요? 안 돌까요? 얘네들이 제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시겠나요? 그럼 여기가 이면이에요. 그럼 얘는 안 깎이겠죠? 이렇게 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평평한 면이니까 안 돈다는 소리 아시겠죠? 이렇게 끼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걔네들도 어떻게 위치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소리예요. 이 면이 아시겠죠? 이 면이 폭이 여기가 턱이 져서 폭이 딱 끼어서 머리가 여기에 딱 걸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고정을 한다. 자, 그래서 위치에 해당되는 것들 결정하고 고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치공구 3요소는 얘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위치 결정면과 그 다음에 위치 결정구 그 다음에 고정을 하는 게 클램프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클램프 하는 경우가 아까처럼 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리드 스크류 우리 바이스 그랬던 거 있었죠? 리드 스크류 이동조 조처럼 만들어서 그것도 클램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위치 결정면은 공작물의 XYZ 축 방향으로 직선 또는 회전 운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위치 결정을 설치하는 위치 결정면이다. 바이스도 마찬가지. 얘들이 쟤를 물리잖아요. 그럼 이 면과 이 면이 어떻게 움직이지 않게 해당되는 면이죠. 그게 위치 결정면이 되는 거고 상황에 따라 3면이 될 수도 있고 6면 할 수도 있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위치 결정구는 제품이 얘네들이 이렇게는 됐어요. 이 면으로는 이렇게는 됐는데 얘네들이 잘못하다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뭔가가 이렇게 턱을 지거나 뭐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위치 결정구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핀 같은 걸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홈을 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는 턱이 이렇게 있어요. 바이스에 보시면 나중에 기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살짝 이렇게 턱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만 그냥 탁 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위치 결정구가 되는 거예요. 이 구멍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치 결정구 형태가 되는 거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클램프는 자, 걔네들 제품이 위치 결정구 얘네들 여기가 이렇게 턱이 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또 가공의 힘에 따라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여기서 밀어내야 돼요. 자, 그럴 때 쓰는 게 어떻게 얘네들 공구에 해당되는 고정장치를 클램프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로 밀어서 여기 고정 딱 한다 했었죠? 자, 얘네들의 제품이 이 턱에 이렇게 면에 인식돼 이렇게 돼서 이걸로 눌러서 여기를 더 고정한다. 아시겠죠? 이게 없으면 여기는 움직이지만 이쪽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밀어낸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얘가 자, 얘들 고정 클램프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고정하는 역할. 자, 그래서 위치 결정구 반대 방향이다. 왜? 위치에 얘들 턱이 이렇게 있으면 제품이 여기 끼워졌을 때 얘네들이 못 만나게 이렇게 눌러준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얘네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많이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작물의 휨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6개 방향의 움직임을 어떻게 제한하거나 그 다음에 절삭력, 공구력에 휨이나 뒤틀림 생기지 않게끔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클램핑하는 압력도 공작물의 변형이 되지 않게끔 조심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변형이 하고 흠집이 안 생기기 위해서 우리 앞전에 그렸을 때 이 면들은 뭐가 돼야 된다? 제품이 닿는 면 걸치기 Y 정도 넣어야 된다 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램프의 역할은 작업 시 공작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이 있지만 작업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설계 시 그 또 클램프 위치가 내가 이렇게 누르면 얘들 여기 이 면을 강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이렇게 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그런데 얘네들이 만약에 가공하는 이 자리가 있으면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제품을 뭘 만드냐에 따라서 클램프 위치를 어디를 해야 될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자, 근데 이거는
요 도면은 드릴지그 해당되는 것들은 제품을 여기다 끼워 넣었어요. 자, 제품을 여기다 끼워 넣었어요. 이렇게 제품을 여기다 끼워 넣었는데, 자, 문제는 여기다 구멍을 낼 거예요. 80짜리 구멍을 내기 위해서, 자, 내기 위해서 여기다 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항상 그 제품의 중심이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 끼워지는 지그예요. 이게 지문. 그러면 여기에 드릴로 들어갈 거예요. 드릴로 들어가서 하는데, 드릴이 뭐예요? 회전을 하면서 깎아요. 근데 회전해서 깎고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냥 이렇게 밑에만 꽂아져 있잖아요. 회전력에 의해서 이렇게는 돌지는 않아도, 이렇게 돌지는 않아도 얘네들 어떻게 위에 눌러주는 게 없으니까 이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제품이. 그러면 어떻게 얘네들 이거를 제품을 여기서 위에 눌러주는 게 여긴 지금 제품이 없다는 거죠. 근데 눌러지지 않을 만큼 어떻게 여기가 딱 옆에서 잡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왜냐면 끼울 때 얘들 상처가 안 되려면 또 여기 거칠기도, 그 다음에 뭐 끼워 맞춤도 작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들리지 않게끔 여기 눌러주는 게 하나 더 있으면 더 좋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또 얘를 장착하고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 때는 그것도 또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설계를 할 때 그런 것들 다 확인하고 설계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아시겠죠? 이 점 아까 말했듯이 생산 설비를 최대화 활용할 수 있고, 생산 능력을 증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수 공구가 뭐 불필요하고, 생산 원가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무 관리의 단순화, 얘들 숙련에 해당되는 거 아까 계속 말했던 거에 거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냥 중복적인 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설계 원칙은 여러분들 제품의 수량, 납기 등을 충분히 고려해요. 제품 생산에 가장 적합하고 단순하게 치공구를 만들어야 된다. 치공구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얘네들 어떻게 이 설계하는 작업도 불편해요. 그 다음에 치공구를 얘네 이 한 부품을 사용하고 이것들을 못 쓰는 경우도 있지만, 왜냐면 제품 모양이 틀리잖아요. 제품이 틀린 거에다 여기 못 끼잖아요. 근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얘네들 조금 더 만들면 그 다음에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제품이, 자, 이런 것들이 제품이 있지만 얘네들 구멍이 딱,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은 자, 갈아 끼울 때 이 제품은 똑같은데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구멍에 또 드릴로 하게 되면 면이 거칠어요. 그래서 그 면을 또 어떻게 다듬질을 하기 위한 리머 공구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얘네들 부시를 어떻게 갈아 끼울 수 있는 용도로 만들면 이거 하나를 갖고 어떻게 드릴 가공, 리머 가공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부시가 해당되는 게 갈아 끼우지 못하게끔 한다면 그게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틀을. 근데 그런 것들도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차후에 이것들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멍이 80짜리가 아니라 구멍이 또 다른 구멍을 할 수 있게끔 얘네들 또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부시에 해당되는 것도 규격화된 거기 때문에 이 직경에 따라 겉에 외경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치공구를 개조 또는 수리할 때 재사용할 수 있는 거, 재사용할 수 있게끔 고려한다는 거 아시겠죠? 다른 거 할 때 재사용할 수 있게끔 쓴다는 소리예요. 그다음 치공구 설계할 때 구성 부품은 전문 업체에서 생산하는 표준 구격품을 많이 사용하면 편하죠. 자체 생산하는 거면 얘네들 또 고장나면 자체 생산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갈아 끼울 수 있는 자리 규격품을 많이 사용하는 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손으로 조작하는 치공구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면 취급하기 쉽도록 한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바이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손으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손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럼 좀 쉬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쉬워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압력을 했을 때는 얘네들이 이렇게 돌렸을 때 내가 이렇게 한 번에 했을 때 그 힘이 뭔가 뒤에 해당되는 앞전 우리 앞에 했던 거 보면 렌즈로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꽉 하면 어느 힘을 가하지 않을 때는 안 빠지겠다 되는 소리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갈수록 얘네들이 쪼아지는 형태. 그 다음 고정력은 작용거리 때문에 짧게 하고 단순하게 한다. 고정에 해당된 압력이 아시겠죠? 그 다음 치공구 본체 가공을 위한 공구 위치나 측정을 위해서 세트 블록을 설치한다. 이거는 세트 블록을 해당되는 거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치공구 얘네들이 본체 가공을 위해서 치공구 본체를, 이거는 재료를 하는 게 아니라 치공구 본체 가공을 위한 공구 위치 및 측정을 위한 얘네들은 그러니까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블록이나 뭐 이런 블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원통을 하면 누르면 어떻게 V블록 누르는 것처럼 그런 블록에 해당되는 세트로 여기 측정할 수 있는 뭔가가 달라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설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측정을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칩은 찌꺼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가면 칩이라고 하는 것들, 그쵸? 이거 재료를 깎고 난 찌꺼기가 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본체 칩과 절삭류가 잘 배치되도록 해야 된다. 왜냐면, 자, 여기 보시면 구멍을 뚫을 거예요. 여기가 원래 막혀 있었어요. 근데 이 구멍을 뚫으면 이거 칩이 어떻게 바깥 밑으로 흘러 내려가거나 여기서 위에 막혀 나가게끔 얘를 공과 여기 턱이 있어요. 이렇게 나가게끔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위치를 만들어줘야 된다. 배출할 수 있는. 절삭류를 흘러도 내려갈 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기계 테이블에 T자 홈이 있었잖아요. T자 홈.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왔던 거 T자 홈에 의해서 또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냥 내려간다? 안 내려가죠. 작업할 때 뭐가 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공구에 보시면 공구에 옆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그마한 칩이 있었잖아요. 옆에 공구에. 우리 기계에. 공구 옆에 그쵸? 이렇게 납작한 거 있었어요. 그쵸? 다른 회사에 얘네들은 호수처럼 이렇게 좀 나와서 얘네들 절삭류가 나오는데 우리 게는 지금 어떻게? 에어로 얘네들 불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찌꺼기를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칩과 절삭류 배출이 되도록 설계를 해야 되고 이 바닥에 막혀 있으면 계속 가공하는데 그게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가공 압력 클램핑 요새 자, 얘네들은 가공이 눌리지는 압력 있잖아요. 가공해서 눌려지는 압력이, 가공 압력이, 이 고정하는 클램핑 요소에 얘네들 요소에는 받지 않고, 재료에는만 받는 게 하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품이 이렇게 제품이 끼워지면, 이 면회가 어떻게 가공에 해당되는 힘이 압력이 눌려지는 거지. 제품에 해당되는 여기 클램핑, 이것도 눌리는 클램핑에 받지 않게 한다 그 소리. 왜? 클램핑에 받으면 얘가 제품에 여기에 눌려질 수 있다는 소리 아시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얘를 이렇게 눌렸을 때 제품이 이렇게 놓이면 가공 압력이 이렇게 됐을 때 이 면에 제품 면에 결정면만 해당되는 거지 이 클램핑 이면에는 안 된다고 보시면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단조품, 분할면 뭐 이런 것들도 위치 결정면 클램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클램프 이런 자리에 어딘가의 면에 외형에 눌러서 얘를 자국 나는 자리는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대신 아까처럼 이렇게 끼워진 형태, 면으로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클램핑 요소는 되도록 스패너나 핀, 쐐기, 망치와 같은 수공구를 사용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망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치공구 사용 유무는 치공구의 제작비와 손익 분기점을 반드시 이것들은 제품을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는 수량 그걸 보고 이제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내가 하나 만들었는데 무한대로 쓸 수는 없어요. 왜? 내가 가공을 개수를 뭐 10,000개 뭐 20,000개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얘를 손상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개수가 몇 개까지 얘들 가공했을 때 얘들 수리를 해야 되는지 이거 부시를 갈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제품의 재질을 고려하여 그거에 적합한 등급으로 얘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정밀도가 요구되지 않거나 조립되지 않는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 가공 등의 작업을 하지 않는다. 뭐 정밀도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자리 이런 도면에 제품이 닿는 이게 이런 면은 제품이 닿는 면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건 정밀하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제품이 닿는 요 면들은 정밀한 가공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능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정밀한 공차를 주지 않고 치공구의 공차 제품에 대해서 2에서 50% 적용한다. 금형에 해당되는 게이지는 10% 조금 더 낮춘다. 정밀도. 치공구 도면은 주기 등을 잘 활용하여 최대한 치공구 구조를 단순화해야 된다. 아시겠죠? 너무 복잡하면 수리하는데도 힘들다. 자, 그 다음에 뭐 경제성 검토, 재개성 검토 이런 것도 하고요. 소량 생산을 할 때 쓰는 그 다음에 중량이냐 대량이냐는 몇 개 이상일 때 쓰는 거냐 이렇게 또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공구 종류. 자, 치공구의 분류는 작업 용도 및 내용에 따라서 뭐 가공용 치공구냐, 조립용 치공구냐, 아니면 용접용 치공구냐, 아니면 검사용 치공구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가공용 치공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측정을 하기 위한 치공구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공용에 해당되는 것도 뭐 드릴, 밀링, 선반, 연상, 뭐 MCT, CNC, 뭐 보링, 기어 절삭, 프로치, 뭐 절삭 방법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에 따라서 치공구, 가공용에 따라서 그 맞게끔 기계 테이블에 맞게끔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조립에 해당될 때도 나사를 체결할 때 여러분들, 자, 나사 체결할 때 얘들 힘들게 하는 거 말고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많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전동 드릴가처럼 한다면 득 해서 그냥 체결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런 식으로 조립에 해당되는 것도 얘를 맞게끔, 그 대신 조립 위치를 딱 잡아주고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조립할 때 아무데나 놓는 게 아니라 조립하기 위한 위치를 만들어 놓은 그 틀을 해놓으면 그 틀에 해당되는 위치를 딱 놓으면 걔가 알아서 그냥 조립할 때 치우고 위치를 한다는 거죠. 가공용이 아니라 조립용. 얘를 아무데나 놓으면 어떻게 해? 흔들리잖아요. 조립할 때. 그때 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또 조립용 치공구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검사용 치공구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걸 가공을 했어요. 똑같은 거 가공을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원통을 가공했어요. 자, 근데 이걸 측정을 하나 나올 때마다 측정하고 측정하니까 힘들잖아요. 번호를 하는 게 힘들어서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요. 게이지를. 그러면 이 구멍에 들어갔을 때, 자, 오차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구멍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넣었을 때 얘들 걸리느냐 안 걸리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얘들 그러면 합격. 만약에 걸리면, 이쪽 구멍에서 걸리면 얘는 불합격. 이쪽 구멍에 들어가면 합격. 이런 식으로. 근데 이쪽 구멍에서는 어떻게 너무 많이 남는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게이지용 검사 공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치공구 아시겠죠?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데 보면 그런 데 있어요. 제품을 한번 넣었다 빼서 그냥 이렇게 해서 완성, 분량, 이렇게 분리한다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일일이 이거 눈금 보고 이거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럴 때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생산 라인의 조립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지그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능상에 따라 분류에 따라서 뭐 얘네들, 그 다음에 모양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뭐 기능상에 따라 분류, 아까 이런 것들 나온 것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그 형태별 종류, 뭐 형판 지그냐, 뭐 레이아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평판은 그냥 이 자체가 평판 쪽이에요. 평면에 그냥 위치에 해당되는 구멍을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이게 평판에 이렇게 평평한 판에 이런 원 기둥을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 기둥. 이 평판에 이렇게 평평을 한 면에 이 원 기둥 있죠. 핀 같은 거 있죠. 박아놓았다고 보시면 돼요. 박아놓으면 그 자리에 제품만 넣으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위치 결정부, 얘들 그런 식으로 해서 제품을 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얘들 위치 결정부 이런 것도 있다.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도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옆에 이렇게 클램핑을 눌러주거나 해야 된다. 왜? 이쪽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힘을. 그러면 이쪽으로 눌러주는 클램핑 기구가 있으면 좀 낫겠죠. 그걸 이제 감안해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원판 같은 경우 얘네들 그냥 끼워 넣으면 되는 것들. 끼워 넣는 홈들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홈을 내서 그냥 넣는 경우도 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위치 결정부 해놓고 얘네들 어떻게, 이것도 클램핑 기능이에요. 이렇게 해서 얘 제품을 밀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밀어내는. 얘도 마찬가지 위치 결정부에 얘네들 이 위치 결정부에 넣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게 레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누르는 거 돌려서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한다. 자, 샌드위치는 얘들 어떻게 위아래 눌러서 샌드위치처럼 그 사이에 눌러서 좀 작용을 하는 거다. 위판 아래판 아시겠죠? 근데 그 용도에 따라 다 틀리는 거예요. 링처럼 얘네들 공작물을 물리느냐 제품에 따라서 차이 나는 것 따라 이건 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그냥 형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품을 딱 주고 모양의 틀이 이런 구조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을 갖고 와서 쓰고 그 나머지 부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뭐 바이스형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뭐 분할. 자, 분할 지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여기 구멍 뚫고 여기 구멍 뚫고 여기 네 군데를 뚫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 중심이 여기 구멍 뚫고 나면 여기서부터 90도만큼 움직이게끔 할 수 있게끔 얘네들이 어떻게, 얘도 요게 돌려요. 우리가 이 시계추 돌리듯이 돌려서 이렇게 구멍이 맞추면 딱 90도 위치에서 딱 하면 얘 제품도 같이 돌아서 거기서 구멍 뚫고 또 얘들 돌려서 고정하고 이렇게 뺐다가 돌려서 넣고 구멍에, 그러면 여기 고정되는 거 아시겠죠? 스프링에 의해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해서 돌리고 넣으면 고정되고 여기 가공하고, 이런 식으로도 이런 게 분할 지그에 해당된다. 한 면에 여러 개를 돌리면서 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뭐 이거는 박스나 채널이냐 뭐 이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단 지그는 뭐냐면 얘가 회전을 해요. 자, 얘들 여기서 자 드릴링 작업을 하고 제품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넣고, 자, 얘들 하나 놓고 가공하고, 그 다음에 돌려서 얘네들 어떻게 또 여기 가공하고. 근데 문제는 드릴 가공하고 얘 꺼내서
얘네들 여기다 리밍 작업에 넣고 또 꺼내서 여기다 카운터버링 하고 꺼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한 테이블에 여기 놓고 가공하고 여기 놓고 가공하고 이렇게 놓고 할 수도 있다 보시면 돼요. 아니면 돌려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돌려서. 자, 한꺼번에 다단으로 이렇게 자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